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이 돼서 복권이 됐는데요.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반대 의견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이게 논란은 일단 좀 일단락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파장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뭐 논란이라기보다 항상 그 광복절 특사나 이제 사면 복권 관련 됐을 때 예. 이야기들이 좀 있죠. 늘 좀 폭을 넓게 할 것인가, 뭐 폭을 좀 줄일 것인가, 또 정치인을 포함할 것인가, 뭐 안 할 것인가. 예.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항상 이제 사면 복권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좀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 복권 폭을 넓히는 게 맞다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이제 좀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걸 제한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양쪽의 이야기들이 이번에도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당 내에서는 뭐 대통령의 그런 사면 복권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뭐 다 존중한다 이런 뜻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예. 뭐 그에 대한 뭐 논란은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거다. 근데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을 보면은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 결단이니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분 간에도 약간의 온도차는 느껴졌는데, 예, 예. 뭐 어쨌든 이어질 논쟁은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처음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 복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복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 그 당내 우리 게시판에 이를 반대하는 또 당원들이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예. 또 일부 또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네. 또 우리 당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을 개진을 했거든요. 예. 그럼 당 대표로서는 그런 당원들 또 지지층들 또 당내 그런 의견들을 뭐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예. 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대통령의 고단 존중 그리고 국민 화합 차원 이런 부분에서 뭐 복권을 이야기하신 거니까 결국에는 뭐 양쪽 의견이 뭐 하나로 모아졌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김경수 전 지사가 아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외국에서 곧 돌아올 것 같아서, 그리고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의 어떤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예, 이게 좀 예. 관심인데 예, 예.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민주당의 분위기가 조금 미묘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친명을 자처하는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예. 이게 민주당을 흔들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이 용산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을 했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실이 그런 요청 받은 받은 바가 적 없다. 없다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박찬대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에서 김경수를 복권시키지 말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권시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네. 아니, 세상에 복권시키지 말까요라고 물어보는 의사타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런 걸 두고 해석을 하는 미묘한 차이를 볼 때 조금 민주당이 복잡하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고요. 예. 지금 그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뭐 이제 친명 일색으로 90% 네. 이상의 지지도를 받고 있긴 한데 아마 이런 분위기가 10월 달 정도 가면은 흔들릴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져요. 10월이라 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예. 있고 또 이제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네. 본격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잠재되어 있는 친명 비명 간의 어떤 갈등이 예. 좀 표면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조금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나 민주당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복권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내일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고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예.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광복절이라는 참 국민들이 모두 기념해야 될 그런 국경일 행사에 예. 또 광복회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고 또 그것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그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그 논리가 조금
트집 잡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독립기념관장 선임된 이후에 뭐 건국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불참하겠다. 이제 예. 광복회장께서 말씀하셨다가 네. 대통령실에서 뭐 건국절 추진할 의사가 없다. 뭐 그렇게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대통령께 뭐 인사 관련된 독립기념관장 인사 관련된 의견을 몇 번 개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독립기념관장의 인선을 두고 광복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인선에 대해서 다른 트집을 잡아가면서 친일파 몰이를 하고 또 뭐 건국절 논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뭐 그거를 뭐 목니다 뭐 이런 표현도 어제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오찬 자리에서 참석자 누군가가 뭐 썼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득을 해서 참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 정도 목리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근데 보세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할 만큼의 성의는 다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시민사회 수석이 광복회장 직접 만나가지고 이번에 건국절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 네. 하는 거나 설명을 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를 두고 계속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아마 그 독립기념관장이 이때까지는 대부분 그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네. 독립기념관장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런 조금 관례를 깨면서 아마 광복회 회장님하고 조금 인선을 두고 조금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네. 독립기념관장 인선 부분은 그 내부적으로 추천위원회가 있고요. 예. 또 대통령이 이제 인선을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인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는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로 이제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독립기념관장의 네네. 인선보다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때부터 좀 쌓여온 게 또 폭발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좀 요인이 됐을까요? 뭐 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해석하기는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제 인사에 대해 가지고 뭐 친일파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네. 또 뭐 뉴라이트 인사다 그래가지고 뉴라이트 인사라고 하면서 뭐 무조건 그것은 잘못된 인선이다 하는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뉴라이트라든지 뭐 친일파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그런 프레임 씌우기로 인해서 대통령의 인선에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광복회에서 뉴라이트 판독법이라면서 9가지 글을 올렸는데 예, 예.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예. 좀 광복회의 성격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판별법 이런 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예. 이게 십자가 밝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양심의 자유라든지 네. 사상의 자유라든지 또 학문의 자유 이런 걸 모두 무시를 하고 예. 어떤 한쪽 틀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파다. 네. 뭐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게 건국절 논란 이종찬 회장의 조금 이제 의견을 같이 하면서 내일 경축식 참석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안보 라인 교체 인선이 좀 있었는데 네, 이 예. 인선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연쇄 이동이었습니다만 가장 문제 삼는 게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내정인 것 같아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차지철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리 이거? 그렇지만 뭐 예. 유신 정권에 있었던 그런 또 인사까지 들먹이면서 참 비판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예. 그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또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하고 또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그 지난번 최상병 특검 뭐 청문회 거치고 하면서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배후에 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다 네. 하는 또 근거 없는 의혹을 또 제기했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뭐 김용현 경호처장 본인이 다 해명했었고 또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그
김규현 변호사 네. 또 그런 경우에 뭐 장경태 의원까지도 연결이 좀 됩니다만은 그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면서 그 박정훈 대령. 해병대 예. 예사 단장의 변호인이거든요. 네. 변호인인데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처음에는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하면서 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일부 자기의 녹취라든지 카톡방 대화 내용을 뭐 폭로하면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대화의 상대라든지 또 카톡방 참여자들은 사실이 아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를 지금 고소해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의혹의 제기라든지 또 어떤 공작 이성이 농후한 그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네. 그걸 제시하면서 또 근거도 없이 배후에 김용현 처장이 있었다 네. 하는 것을 억지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인사까지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대상자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경험을 보기보다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를 자꾸 흠집을 내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타겟으로 이번엔 김용현 후보자를 그렇죠. 좀 지목을 했다.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예, 예. 오늘 그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네. 여권 핵심 관계자 발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인사는 김용현 후보자 지명을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연쇄 네. 이동이다 보니까 김용현 처장을 장관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서 옮기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뭐 국방부 장관을 시켜야 되는 인사였다. 뭐 이런 글쎄요, 그 해석이라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정인을 위한 인사 이런 것은 뭐 맞지 않고 예. 그 현재 경호처장이 또 국방장관의 능력에 맞다 그러면 또 현재 국방장관 하시는 분은 또 안보실장으로 가시고 예. 각자의 역할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인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좀 네.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적임자에 대한 판단을 정부와 대통령이 한 것이지 뭐 특정인을 위한 인사다 이렇게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최상병 특검과 연관을 지어서 계속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또 논의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그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미흡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 입장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발하려는 듯한 그런 반복적인 특검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변경된 것도 없는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보자고 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정쟁용의 특검법만 계속 낸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예.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탄핵과 특검 이런 걸로만 계속 민주당에서 발의를 법안을 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네.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민생 법안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정쟁을 위한 법안 같은 것들 이런 것만 통과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예. 좀 이게 뭔가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 좀 그래도 합의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대안을 제시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도 좀 구성을 해서 네. 서로 간에 뭐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좀 대화를 하고 예. 민생 법안도 우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할 때마다 민주당은 또 항상 어떤 우선 조건을 또 내걸어요. 예. 영수회담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이 나와라.
이런 좀 전례가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예. 또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자꾸 내세우니까 과연 여야정 협의나 어떤 타협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꾸 조건을 내거는군요.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아마 이따 가서 이거 법사위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탄핵 대상자로 일단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부터 뭐 시작은 됐는데 청문회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다 안 나오면은 청문회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 사실 검사 탄핵 자체가 저희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 장시호 씨에 대해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런 부분인데 명목상으로는요. 근데 그것도 장시호 씨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면에는 김영철 검사가 예전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사건 그걸 수사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 내지는 흠집내기 또 탄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탄핵 절차에 있어 가지고 탄핵 소추의 당사자인 상대방을 그러니까 그 김영철 검사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도 사실 법리상 안 맞죠. 탄핵 소추의 상대방은 사실 형사재판으로 보면은 피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피고인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탄핵 절차에서 하는 청문회에는 탄핵의 상대방은 안 나오는 게 맞죠. 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과연 이 탄핵이 맞느냐 하는 것을 증언을 해야 되는 건데 당사자를 부른 것 자체도 증인으로 채택한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런 것을 지난번에 법사위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발언들을 다 막아버리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사 탄핵안 자체도 억지스럽고 또 거기에 증인으로 해당 검사를 부른다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그런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법사위가 법을 사실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까지도 좀 심사를 해서 넘기는 상임위인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고 법에도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겁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구성하면서 뭐 민주당에서는 절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례까지도 깨고 다수당인 야당에서 또 법사위원장을 꼭 고수를 하겠다고 했던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적인 토론을 막고 또 국민의힘 여당에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시작된 거고 뭐 그런 것을 지금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법사위 회의 도중에 정청래 위원장이랑 상당히 설전을 벌이셨는데 그 의원님의 그 제가 뭔데 발언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화제였고. 근데 일단 자꾸 발언을 막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리고 뭐 사과를 하면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점이 제일 좀 속이 답답하십니까? 일단은 그 정상적인 법사위의 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의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을 자꾸 막아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안 줘요. 그러면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했다는 이유로 뭐 또 발언을 정지시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당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퇴거 명령을 하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쥐가 뭔데 퇴거 명령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라든지 주어진 어떤 역할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 토론을 다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좀 무리한 법사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검사 탄핵이 지금 오늘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 나머지 3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해서 줄줄이 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좀 대응은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그 해당 검사들 자체가
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에요. 예.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예, 그리고 오늘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 검사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검사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난번에 상당히 또 부당하다 예. 하는 또 여론이 많아가지고 네. 원래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검사 탄핵 청문회가 뒤로 밀렸죠. 예, 뒤로 그렇죠.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좀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또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참 민주당에서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부당성은 그 탄핵 청문회가 열릴 때 들어가서 또 지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재명 뭐 지금은 변호인은 아닙니다만 법사위 네. 민주당 구성을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제 총선 이전에 예. 변호했던 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예,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공천까지 다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법사위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건 향후에 분명히 법사위에서 그 피감기관들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거나 또 국정감사 등을 행할 때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 이해 충돌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법사위에 들어오지 않는 게 맞죠. 예. 예. 근데 아마 이분들이 알아서 회피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좀 강제로 회피를 하게 만들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지금 건가요? 국회법상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예. 법사위 있는 날은 좀 아침부터 약간 긴장이 되신다거나 아침을 아니, 드실 뭐, 때도 소화가 안 되신다거나 그렇진 뭐 그렇지 않고요. 않습니까? 예, 예. 법사위가 지금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워낙 독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독단적으로 정말 법사위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뭐 전혀 저는 부담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의원님 정청래 위원장이랑 막 설전 벌이시는 게 네. 쇼츠로도 막 돌고 엄청 응원 받으시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럼 법사위에서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